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갑자기 피타고라스를 언급하니까 조금은 뜬금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해 헤맬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대단한 철학자이자 신비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피타고라스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삶에 대한 여러 일화들은 몇 가지 기록에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 진실성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행적들을 파고들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소개하고 있는 몇몇 책을 인용해서 제가 정말 추앙한다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는 피타고라스에 대해 조금씩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설레고 좋네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리를 처음 증명했다고 알려진 학자는 단순한 수학자를 훨씬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초 부유한 보석상의 아들로 사모스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여행 중에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들렀는데 이때 신전 여사제는 장차 이들 부부에게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예언하면서 그를 페니키아의 시돈에 있는 한 히브리 성전에 보내 축복을 받게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젊은 피타고라스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합니다. 또한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때로는 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밀레토스에서는 수학자 탈레스 밑에서 공부하고 또 이집트 가서는 23년 동안 멤피스의 사제들에게서 기하학과, 천문학 등을 배우는 한편 그들의 신비사상에 입문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 이집트를 침공해온 페르시아인들이 그를 다른 학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을 보낸 뒤에 간신히 탈출한 그는 남이탈리아에 위치한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의 세속적인 학교를 세웁니다. 남녀 모두 입학이 허용되었던 이 학교에서 교육은 단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른바 준비 단계에서 초심자들은 2년에서 5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가르침을 들으며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 권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하늘과 신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금언의 의미를 배웁니다. 두 번째 단계인 진화에서는 수에 대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의 조합으로 간주된 음악에 대한 공부가 이어집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는 생명의 법칙이다. 수는 우주의 법칙이다. 통일은 신의 법칙이다. 세 번째 단계인 완성 단계에서는 우주 이론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피타고라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행성들은 태양에서 나왔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별들은 그 각각이 하나의 태양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대의 대표적인 자연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네 번째 단계, 에피파니아, 즉 위에서 내려다본 전체적 진리 단계에 이른 피타고라스의 밀의 수행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즉, 지적으로는 진리를 발견해야 하고 영혼의 현덕함과 육체의 순수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학생은 가급적 동일한 경지에 이른 상대와 생식행위를 나눌 수 있으니 이는 한 영혼에게 환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잠, 꿈, 그리고 황홀경은 저승을 통하는 세 개의 문이며 이 문들 덕분에 영혼의 과학과 점술이 가능해진다. 피타고라스의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공공활동 참여가 권장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는 고대 의학의 창시자이며 그 이름을 딴 유명한 선서의 주인공인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웃 도시 국가인 시바리스 군대가 크로토네를 공격해오자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는 한 영리한 장군이 상황을 역전시켜 오히려 시바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낙방하여 앙심을 품은 한 학생이 승전 후에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이 노획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에 크로톤의 시민들은 학교를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피타고라스와 그를 보호하려고 한 그의 제자 38명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그가 죽고 난 후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그의 책들은 불살라집니다. 이 화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권의 저작 중 한 권을 읽을 기회가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가르침이 피타고라스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영원한 삶의 철학, 즉 필로소피아 페레니스를 구하는 영원한 순례자를 대표합니다. 그는 진리를 구하는 탁월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구도의 길에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들과 신비학파, 비의적인 단체를 찾아 넓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가 여행한 지역은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의 신비를 찾아 그리스에서 이집트까지 여행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과거의 모든 비밀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은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어떤 도서관보다도 더 거대한 규모였는데 나중에 이슬람교의 광신도들에 의해 파괴될 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도서관이 모두 전소되기까지 6개월 동안이나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몇 년간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며 이집트의 신비학파, 특히 헤르메스 신비주의에 입문하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서 깊은 대륙 인도로 와서 교양 높은 지식인들이 발견한 모든 것들, 인간의 내면에 관한 인도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인도에 머문 후 티베트로 넘어갔으며 그 다음에는 중국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진실한 구도자이자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 어울리는 철학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위험에 찬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진리는 가장 소중한 연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연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 전체로 연인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탐구는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인 깊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탐구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탐구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지극히 자유롭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편견도 없이 활짝 열린 가슴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리스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모든 신비학파에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졌으며 가는 곳마다 큰 기쁨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새로운 단체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학파에 입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방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죠. 그는 모든 면, 모든 차원에 걸쳐 진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른 스승들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단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탐구를 중단하기 때문이죠. 부도 행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결코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깨달은 후에는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자도 그랬고 자라투스트라와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에 비교될 만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피타고라스는 진리의 일면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의 제자라도 될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계 전체를 통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항상 열려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피타고라스의 삶과 철학은 제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정말 맞닿아 있어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설렐 수밖에 없나 봅니다. 앞으로 제가 수황에 맞지 않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기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